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오늘이 쉬는 날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네요. 어제 미증시는 일단 3%대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저께 리딩에서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빠져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 비중 최대한 높이고 매수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미증시 3% 빠졌고 오늘도 좀 흐지부지 한다면 내일 국내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 미증시가 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미증시가 왜 하락했는지부터 아셔야 될 겁니다. 항상 이유를 알아야 이런 흐름이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지금 트럼프는 미중 무역 협상을 해서 관세를 아무리 때려도 본인이 지금 현재 중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달러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달러 가치가 높고 위안화 가치가 낮다면 관세를 10% 먹인다는들 20% 먹인다는들 중국에게 그렇게 큰 타격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중국한테 타격을 주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관세를 먹였을 때 중국 입장에선 정말 뼈아플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어 해요. 그게 아니면 중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되죠.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되는데 위안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IMF에게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IMF가 봤을 때 중국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 말에 듣고 트럼프가 일단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거예요. 9월 1일부터 당장 관세를 먹이겠다고 했었는데 12월까지 미뤄줬고 또 몇몇 항목의 대외선 제외까지 해주고요. 중국하고 빨리 좀 얘기하자. 중국을 압박하기보다는 대화의 제스처로 가고 있는데 뭐 트럼프 성격상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위안화 가치를 올릴 수 없다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요. 왜냐면 대출 이자가 얼마 없을 테니까요. 대출을 많이 받고 은행에 돈 넣어놔봐야 은행 돈도 안 줘.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하를 감행하게 된다면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건 이거. 그래서 연준한테 계속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뉴스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세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어저께 미증시가 3%대 낙폭을 보여줬는데 뭐 국채금리 어쩌고저쩌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거 보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기보다는 이게 뭔지를 알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국채란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뭐 어렵게 표현 안 하고 쉽게 할게요. 쉽게 말해 나라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뭐 투자한다는 개념보단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뒤, 5년 뒤, 뭐 2년 뒤, 10년 뒤, 30년 뒤 돌려받는 겁니다. 이자를 계속 받으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은행 말고요. 누군가한테 돈을 2년 동안 빌려줬을 때 받는 이자가 많아야 될까요? 10년 동안 빌려줬을 때 받는 이자가 많아야 될까요? 내가 얘한테 돈을 오랫동안 빌려주면 그만큼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보통 국채금리는 2년짜리가 낮고 10년짜리가 2년보단 높을 거고 또 30년짜리가 10년보다 높을 겁니다. 뭐 그게 당연한 거겠죠. 빌려주는 기간이 훨씬 긴데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죠.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나라가 누군가한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린다는 건 그 나라가 내가 너한테 돈 빌려서 우리 나라가 성장한 다음에 너한테 이자를 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2년 뒤가
더 발전돼 있을까요? 10년 뒤가 더 발전돼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10년 뒤가 더 발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년보다는 30년 뒤에 더 발전을 해 있을 거고요.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느 정도 플러스에서 좀 위아래로 좀 놀긴 하니까. 자,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 2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이번에 하락한 이유가 10년 국채금리가 2년짜리보다 이자율이 낮아진 거예요. 즉 10년 뒤 미국 경제가 2년 뒤 미국 경제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거기도 하죠. 그 표현이기도 하죠. 2년 뒤에는 2% 줄게. 근데 10년 뒤에는 그럼 3%라도 줘야 되는데 10년 뒤에 1%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2년까지는 괜찮겠지만 추후 10년 뒤는 미국 증시가 좋지 않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시장에 작용을 한 겁니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건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또 트럼프는 말을 하죠. 이거는 연준, 지금 우리 문제는 중국이 아니다. 바로 연준 너네들이다. 금리 인하를 담당하죠, 걔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거 가지고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국채 금리까지도 들먹이면서 이제 연준을 계속 압박해서 달러를 약화시키고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고 주식시장을 계속 상승시키고 싶어하는 게 트럼프 입장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놔야 중국을 확실하게 박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중국을 무릎을 꿇려야 북핵 문제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엄청 긴밀한데 과연 이것들을 따로따로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아마 북한만 먼저 해결한다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중국이 방해하면.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라면 어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든 미중 무역 협상을 해결하든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트럼프가 해야 될 건 중국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겠죠. 근데 중국 문제부터 해결하자니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요. 관세를 먹이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달러 가치를 낮춰야 돼요. 그러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려면 뭔가 연준을 압박을 해야겠죠. 지금 우리 경제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너네 금리 인하 빨리 해라. 그냥 단순히 연준한테 나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금리 인하해야 돼 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건.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유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더 할 거예요. 이는 분명히 국내 증시에도 호재고 세계 증시에도 호재일 겁니다. 근데 그건 단기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금리 인하해서 달러 가치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싸울 거거든요. 중국은 트럼프가 재선하는 기간 최대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정권이 바뀌기를 기대할 거예요. 그때까지 버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상승장이 빠르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또 한 1년 횡보하겠죠. 또 횡보장에선 또 횡보장에 맞춰서 수익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요즘 상황이 복잡합니다. 말로 해도 좀 복잡하네요. 어쨌든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있고 뉴스 기사 막 쭉쭉 긁어가지고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 뭐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증시가 흘러갈지, 지금 이 사태가 다음번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리면서 리딩 진행하고 있으니까 글이 길더라도 좀 꼼꼼히 읽어주시고 영상이 길더라도 투정 부리지 마세요. 오늘은 다들 쉬고 계시겠네요.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